이 외국 사람들 또 이주민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실제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지 또 우리 사회에 바라고 싶은 바들 꽤 있을 겁니다. 저는요. 이게 사실은 차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영어 가르침 관련된 법이요. 지금 한국에서 5국가밖에 영어 강사를 일을 안 해가지고요. 그거 제가 지금까지 아직 이해를 안 돼요. 왜냐하면 5개 나라가 어디에? 미국, 캐나다,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하고 호주요. 네. 그 학원이 보면은 이게 교포이랑 백인 아무 증명서 없는 백인이 무조건 받는데요. 예, 먼저 받는데요. 내가 영어도 쓸 수 있지만 내가 동남아 아시안이기 때문에 다른 백인 국가에 비해서 조금 차별이 느껴지고 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차별이라는 건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출입국 사무소로 가면 조금 이렇게 어떤 나라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대하는 거는 좀 달라요. 비자 연장하러 갈 때 그 서류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외국인 조금 백인 이게 여유가 있는 나라의 복지국가에서 온 그런 학생들한테는 그런 서류는 별로 많지 않고 그런 차별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면 뭐 또 달라고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 서류도 다시 가져오라고 다시 해라. 네, 바쁜데 시간 없는데 조금 까다로워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주시는데 네, 우리한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 사무소 공무원들이 좀 위압적이고 차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미국에 가서 내가 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하여튼 사람 하나하나를 다 감시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한번 뒤집어서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심정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기분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공무원들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말한 대로 나라별인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잖아요. 지난번 WCC 같은 거 갈 때 아프리카고 무슨 뭐 여러 나라의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 초청을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오신 교회 지도자들 또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교회 지도자들이 출입국 관리소에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나라. VIP인데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은 그런 그 동남아시아에서 온다든지 아프리카에서 온다든지 그러면 틀림없이 불법 체류하러 온다. 불법 체류예요. 옛날에 우리 한 20년, 30년 전에 목사님들은 비자 받기 힘들더라고요. 우린 더 힘들었어요. 그 앞에서 계속 빽빽 당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부들 가면 그냥 해줘요. 그건 왜 그래요? 바티칸이 세서 그런가? 우리는 저거 아니야. 스님도 그래. 스님도 가면은 대화 딱 2번 하고 10년짜리 비자 바로 주죠. 왜? 그래요? 어차피 스님들은 한국이 더 좋아서 안 살아요. 그 사람은 통계죠. 우리는 미국에 살지는 목사님들은 불법 체류를 많이 하셨나? 우리는 차별이 다른 종교들이 차별이 심한데 우리가 난민. 그야말로 목사들은 미국에 가면 난민인데 가면 안 오거든요. 가면 안 오니까. 그럼 가면 안 오세요? 미국 가면은 새벽기도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나가서 외국인들이나 우리나라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지가 불과 15년, 20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들이 차이와 차별은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차이를 인정한다면 차별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차이를 인정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차별로 가는 건데 저희가 커오는 과정 환경에서 다른 민족 문화, 다른 문화에 대해서 교육받거나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변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그 당시의 이해욕구에 의해서 그냥 받아만 놓아버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필요로 오시오 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막 차별하고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말이 있잖아요. 사장님 나빠요. 그걸 표현되는 코미디였지만 그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사장님 나빠요. 그래서 제가 그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장님들을 만나면 물어봐요.
당신은 나빠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다들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폭력을 하는 사람은 귀여워서 때렸다 그러고 맞은 사람은 진짜 아프다고 하니까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좀 말하자면 초월한다는 일이 참 멀고도 험하겠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신학생 때 한 15년 전에 노동일을 하면서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노동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어린 거예요. 그리고 노동 이제 하시는 뭐 목수님이나 아니면은 거기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 한 두세 분 빼고는 다 외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국인을 데리고 오면 이제 쓰시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드는 생각이 외국인이니까 조금 덜 줘도 된다. 이제 이래서 낮게 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악순환이 이렇게 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수요와 공급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어떠한 그 안에 자본주의적인 논리가 아주 완벽하게 거기 딱 맞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청년 실업 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외국인의 인권에 대한 것들도 대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주말에 남양주 그 질대에 사찰을 갔는데 남양주 일대에 가면 공장지대에 보면 그 가구 공장이 많아요. 남양주도 그거 많습니다. 그 가구 공장 보면은 폐 가구를 처리하고 하는데 보면은 외국인 지금 이주 노동자들 하루 종일 그 의자를 이렇게 뜯으세요. 그 환경을 보면은 먼지가 엄청나죠. 엄청나죠. 사실은 그 환경을 보면은 과연 진짜 저분도 우리 일자리를 뺏은 건지 우리가 버린 일자리를 저분들이 결국 채워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그럼 그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누군가는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들이 와가지고서 얼마만큼 일을 하다가 가잖아요. 가면은 한국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까 컨테이너 같은 데 자고 맨날 일하고 밥 먹고 우리나라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몽골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바다 구경도 못한 사람 많아요. 이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요 그 나라에 가면 전부 이게 그 사회 지도층이에요. 교사하다 온 사람도 있고 의사하다 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회의 여론 주도층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잘 우리가 대접을 해야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니까. 즐거움의 시작. Content Trend Leader, TVN.